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지 2년 이상 된 분이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느려진 속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제조사, 기종,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능력을 100% 이용하도록 해서 항상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길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잘 찾기 힘드신 분들은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디바이스 케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을 하고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앱을 정리하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일일이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거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셔서 정리하시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지금 최적화 버튼만 누르셔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4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속도에 제일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부분은 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용량이 6기가인데 3.7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체 램 용량에 비해서 사용하는 램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램 용량을 좀 낮춰주는 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최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적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악성 앱, 그 다음에 앱 하나 종료되고요. 배터리 사용량 감지 안 되고 앱 충돌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죠. 자, 지금 4가지를 정리를 해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한 개 앱 종료됐다고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현재 100% 최적화가 된 상태인데요. 자, 일단 완료해 볼게요. 자, 지금 램이 아까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어요. 자, 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중이라고 나오고요. 사용 중이 아닌 앱을 정리하면 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죠. 조금 전에 최적화를 하더라도 이 램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한 후에도 이 램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286MB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이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스마트폰에서 일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더 줄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설정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시면 자동으로 정리해주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케어라고 나오죠. 이 자동으로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때마다 자동 케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에 온 돼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사용 중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자동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쓰는 도중에는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간대를 여러분이 잘 쓰지 않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오전 3시로 설정이 돼 있죠. 거의 이 새벽 3시는 주무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이런 일도 거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는데 전혀 지장 없이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할 때는 램 확보를 위해서 앱 정리하기에 반드시 ON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키지 않으시면 스마트폰 속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반드시 켜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시간대를 바꾸시고자 하실 때는 여기에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알림창을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쓸어 내립니다. 자, 이건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없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는 이 기종에는 이 기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속도 강화라는 이 기능이 보이죠? 자, 이 속도 강화 기능은 없는 스마트폰도 있고 있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자,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속도 강화 버튼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 보이실 경우 자, 옆으로 넘기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상단 부분에 추가가 가능한 버튼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성능 버튼이 있으면 그 성능 버튼을 끌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 강화가 나오죠. 자, 이 속도 강화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은 이거를 터치해서 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 속도 강화를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다고 하죠. 자, 그 대신 배터리 사용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강화 버튼이 있는 분들은 켜고 이용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찾고 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 디바이스 케어가 앱으로 홈 화면에 있으면 훨씬 사용이 편하겠죠? 자, 이 디바이스 케어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보이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앱스 화면에 추가라고 나와요. 이 디바이스 케어 기능을 아예 앱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앱스 화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어 앱을 추가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홈 버튼 누르셔도 여기엔 나오지 않고요. 앱스 화면으로 가셔야죠. 앱스 화면으로 가시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앱스 버튼을 꺼내 놨고요. 자, 아니면 스마트폰을 위쪽으로 넘기거나 해서 앱스 버튼을 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맞는 방법으로 이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아예 버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해서 기다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나오게 되죠. 자,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 케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만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설정 같은 데 들어갈 필요 없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바로바로 이 화면 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또 눌러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바이스 케어 앱 버튼이 설치가 되게 되면 위젯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위젯 버튼은 이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케어 앱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홈화면 바탕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아니면 디바이스 케어 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여기에서 위젯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홈화면 터치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젯 버튼 보이죠? 위젯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와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 위젯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모양은 최적화만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자,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하는 모양이죠?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 하는 이 기능인데요. 자, 이것을 옆으로 넘기셔서 이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현재 메모리 상태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터치해서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지금 현재 램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저장 공간은 지금 얼마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전체 램 용량이고요. 이 부분이 현재 쓰고 있는 램 용량이죠. 이때 전체 용량 중에 현재 쓰고 있는 램 용량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스마트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전체 용량이 6기가인데 현재 쓰고 있는 용량이 4.5기가 정도 된다면 제 스마트폰은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최적화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떨어지죠. 예,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시켜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면에 시계를 쓰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앞면에 있으면 좀 불편하실 경우 터치해서 자,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화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시면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여기 삭제 나오죠? 예, 삭제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마트폰을 항상 최적화를 시키고 스마트폰의 속도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제일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재시동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한번 구매를 하시면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꿀 때까지 재시동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스마트폰 속도가 쓰면 쓸수록 느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재시동을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재시동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재시동도 일일이 신경 써서 하시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지금 좀 전에 이 앱 버튼을 꺼내놨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편하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개 메뉴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케어라고 나오죠? 자동으로 케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줬었는데 자,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내가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작되면서 항상 처음 상태가 되겠죠. 자, 물론 다시 시작과 최적화가 같은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약간의 텀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최적화를 3시로 했으면 자동으로 시작은 그거보다 10분이나 뭐 20분쯤 전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으로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는 꺼주시고요. 일요일 지정을 하시고요. 좀 전에 최적화를 지정한 시간하고 약간 어긋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오전 3시로 했죠. 그러면 재시동되는 시간은 2시 40분. 자, 이렇게 잡아두시고 완료해 주시면 일요일마다 재시동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물론 배터리 잔량이 30% 이상 남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재시동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화면이 꺼져 있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이 시간에는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용 중에 체크를 해두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재시동을 해주도록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 하는 건데 뭐 재시동을 매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이런 식으로 재시동을 해주시면 훨씬 빠른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이 또 느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동작에 전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화면이 작아지면서 이 앱이 꺼지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전부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인터넷 같은 걸 실행을 하더라도 모든 화면이 전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좀 느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다 보면 접근성이라고 있어요. 이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인성 향상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삭제를 해버리면 조금 전과 같이 화면이 바뀐다든지 변화할 때 중간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 삭제를 누르더라도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다. 완전히 다 싹 없애주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자,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설정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휴대폰 정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용이기 때문에 태블릿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휴대폰 정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빌드 번호라고 있죠. 자, 여기를 7번을 터치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쪽에 단계가 점점 바뀌죠?
자, 한 번 더 누르고 개발자 모드를 킵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돌아가게 되면 설정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원래는 보이지 않았죠. 자,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하나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뜨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자, 그것은 여기는 USB 디버깅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는데도 뜨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USB 디버깅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실 때 보시면 이 구역마다 입력, 그림 이렇게 제목들이 있어요. 그림 구역을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창 애니메이션 비율, 전환 애니메이션 비율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이렇게 창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앱들 간에 전환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배율이 있죠. 0.5배속, 1배속, 1.5배속, 2배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안함으로 하게 되면 중간 애니메이션 과정 없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이 되겠죠. 특히나 스마트폰이 오래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애니메이션 배율은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자 옵션이 이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뒤로 돌아가더라도 여기에 더 이상 개발자 정보라고 나오지가 않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시려면 또 똑같이 태블릿 정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간 다음 빌드 번호를 또 7번 터치해 주시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제조사 기종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설정에 맞춰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